예, 오늘은 코스타리카 도노치카 레드 허니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핸드픽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는 커피에 좀 더 그 선명한 커피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좀 해드리는 거고, 목적은 그거고, 그 다음에 핸드픽과 이렇게 그 체풀을 펴는 작업은 실제로 그을음이라든가 또 이런 체프의 텁텁함을 갖다가 좀 최소화시켜서 더 선명하게 느끼게끔 도와드리기 위한 작업인데, 늘 500g 로스팅을 하고 이렇게 핸드픽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익지 않은 요런 게 이제 그 하나리라도 손님들 잔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그 산미가 신맛이 좀 기분 나쁘게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골라주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목적입니다. 보시지만 이렇게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잘 익은 거랑 안 익은 거랑의 차이가. 코스타리카는 과거에는 왜 코스타리카 따라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따라주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는 이제 옛날 방식에 지금도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저는 좀 쌀하고 비교할 때 그냥 코스타리카 따라주,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그리고 케냐 그냥 AA 이런 개념 자체가 저는 그냥 쌀로 비유할 때 이거를 정붐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안성쌀, 이천쌀 같은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농장명이나 지역명을 달고 나오는 원두를 지칭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코스타리카 레드 허니도 도노치카라는 지역에는 농장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농장명이나 지역명을 달고 나오는 놈들은 확실히 스페셜티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맛과 향도 정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커피를 이렇게 드시다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인생 커피 같은 이제 기분이 좋을 때, 또 바깥에 비가 올 때 이렇게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커피를 골라 먹는 커피들이 몇 가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방향과 또 그런 맛을 즐기는 걸 또 제가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딱 하나만 드시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가지 정도를 골라 갖고 드세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재료는, 원두 종류는 한정 로스팅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66가지를 판매하고요. 물론 다 모두 다 싱글입니다. 또 다 똑같이 500g씩 로스팅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털어서 나가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타리카는 과거에 워시드를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되게 그 커피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한 나라다 보니까 내추럴 방식으로 가다가 좀 다른 과테말라나 케냐, 에티오피아하고 다른 그런 맛과 향을 좀 내기 위해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니라는 게 나왔고요. 과테말라 커피는 분명히 스모크함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요. 케냐는 아시겠지만 바디감이나 그런 질감, 떫은 듯한 드라이한 느낌의 질감. 또 에티오피아는 아무래도 향이죠. 예. 근데 코스타리카는 이렇게 세 나라에 끼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향 자체를 만드는 걸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워시드가 지금도 판매하지만 그렇게 임팩트하고 이렇게 좀 인상 깊은 맛을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허니가 만들어지면서, 허니 가공 방식이 들어오면서 코스타리카가 한 번 더 커피에 이제 좀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나라로 사실 좀 탈바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일반 허니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 허니, 레드 허니, 그리고 화이트 허니, 옐로우 허니, 이렇게 나눕니다. 종류가.
근데 그거에 대한 허니 방식은 그냥 전에는 그냥 허니가 이렇다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농장마다 자기네 그 어떤 영업 노하우처럼 생산 노하우로 바뀌다 보니까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솔직히 요즘은 알려지지 않아요. 특히나 더 가격대가 오르고 그거에 대한 연구 투자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허니에 대한 방식이 옛날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고 변화가 많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바깥에 오픈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햇볕에 말리는 시간과 아마 어떤 그런 과정들에서 커피가 생도를 말린 생두가 약간 어두운 거는 블랙 허니, 그리고 약간 좀 불그스름하게 느껴지는 거는 레드 허니, 그리고 노랗게 익은 느낌은 옐로우 허니, 그 다음에 약간 좀 그 일반 생두랑 차이가 없는 거를 화이트 허니라고 아마 이름을 지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감이 손님들이 많이 안 가시니까 저는 이제 표현 방식을 그 꼬마아이들 그 산에서 이게 계곡에서 놀았을 때를 비유를 한다면 아무래도 하루 종일 물속에서 왔다 갔다 놀던 애는 새카맣게 좀 타겠죠, 아이가. 그리고 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왔다 갔다 놀던 아이는 등이 좀 빨갛게 익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레드허니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그늘에서 적당하게 놀던 애는 좀 노랗게 얼굴이 익어요. 뭐 몸이나 이런 데가. 그런 거를 이제 옐로우 허니로 보고 아예 밖에 안 나가고 텐트 안에서 있던 애들은 아무래도 얼굴이 화이트가 되겠죠. 하얗죠, 원래대로. 그래서 화이트 허니라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름만 들어도 커피의 느낌이 확실히 자세하게 공감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레드허니는 어떤 느낌이냐면 옐로우 허니는 과테말라하고 그 에티오피아가 섞인 그런 블렌딩의 효과가 난다 그러면 레드허니는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섞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론 케냐만큼의 바디감은 나오지 않지만 바디감과 아로마를 동시에 잡은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분들이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물론 스모크함도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비해서 스모크함도 있고 또 그런 케냐의 그런 약간 무거운 떫은 드라이한 느낌이 강한 건 아니고요. 약간 입안에서 스모크함도 느껴지고 또 과일의 향미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느낌이 뒤섞인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뒤섞인 그런 느낌을 주는 커피다 보니까 저도 뭐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즐겨 먹는 커피 중에 하나고 손님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 코스타리카 커피를 접하실 때는 허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레드허니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선 색깔 분포도가 많이 퍼진 걸 보시죠. 그래서 그 핸드픽 과정이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항상 코스타리카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제 허니나 아니면 내추럴들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로스터들이 좀 꺼리는 원두에도 속해요. 왜냐하면 좀 빨리 타거나 대량으로 할 경우에 빨리 타거나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안 익으면 판매를 못하니까 좀 가능하면 좀 더 익히다 보니까 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밑으로 셰프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물론 그 그림도 나오게 되고. 이게 뭐 더 기준에서 얼마큼 고른다가 아니라 최대한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고르는 그런 작업인데 그래도 한 10분 정도에서 15분은 가는 것 같아요. 내추럴과 특히나 이 허니 종류들은 좀 더 이게
신경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골라서 먹게 되면 그 맛은 드셔보신 분들만 알 것 같아요. 곰탱이 커피 오셔서 이 66가지의 커피 중에 손님의 인생 커피를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보시기에도 좀 개운하죠. 자, 오늘도 이렇게 그을음과 체프와 안 익은 또 그을려진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빼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타리카 동어치카 레드원이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